안녕하십니까.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입니다. 먼저 연구 개발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오미크론 재유행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감시, 진단, 치료 및 의료 대응 등 모든 방역과 의료 영역에서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음을 강조드립니다. 방대본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특히 코로나19의 방역의 목표는 여전히 위중증과 치명률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충분한 치료제 및 병상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BA.5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위중증이나 치명률 등이 다른 코로나19에 비해서 낮음을 고려할 때 과거처럼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민생 피해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개인적 거리두기, 즉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 등을 통해서 이러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는 단계임을 강조드리면서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한 치료제 효능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 4종, 즉 현재 우세종으로 가고 있는 BA.5, 그리고 BA.4, BA.2.3, BA.2.12.1 등 4종에 대한 코로나19 기존 치료제 3종의 효능을 세포 수준에서 평가한 결과,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그리고 주사제인 베클루리주 모두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이 유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국립보건연구원 또 감염병 연구소에서는 최근 등장한 또 다른 변이, 즉 BA.2.75 등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때마다 이에 대응해서 치료제의 효능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만성 코로나 증후군, 속칭 롱 코비드에 대한 효율적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대규모 조사 연구 사업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연구 과제 공고가 완료되어서 선정 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고, 향후 3년에 걸쳐서 총 10,000명에 이르는 코호트를 구성하여 만성 코로나 증후군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서 환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와 관련해서는 방대본에서는 연구 책임자로 지정된 한국역학회와 동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이번 연구에는 한국역학회 외에도 전국의 지자체, 시군구의 258개 보건소, 또 34개 지역 참여 대학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도 주민 10,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항체가 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조사 연구의 책임자이자 국내 역학의 최고 전문가이신 한림대학교 김동현 교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민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한림의대 김동현입니다. 우선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세부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58개 시군구 지역에서 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구 통계학적 대표 표본 1만 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7월 네 번째 주 주말서부터 선정된 대상자에게 설명서 및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이후 조사원이 참여에 동의한 가구를 방문을 해서 간단한 설문조사와 체열 일정을 잡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대상자는 8월 첫째 주부터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보건소, 그리고 5세부터 18세까지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지정된 각 시군구마다 지정된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체열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체,
검체는 전문 검사 기관으로 이송되어 항체 검사를 실시를 하고 9월 초경에는 이 항체 양성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체 조사는 자연 감염으로 생성된 항체를 분석을 해서 정확한 감염자 규모를 파악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기확진력, 예방접종력, 기저질환력 등을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감염병 유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선제적 방역 대책 수립, 의료 체계 효율적 관리 방안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실태 조사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 임물기입니다. 최근 신규 변이 특성으로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 50대,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5종에 대한 4차 접종을 다시 한번 권고드리며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게 된 배경인 접종 필요성과 효과, 국외 정책 동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접종 필요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 사망 위험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높아집니다. 최근 한 주간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90.4%로 대다수이며 80대 이상이 51.9%, 70대가 26%, 60대가 12.5%로 고연령층이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월 둘째 주 기준 연령별 누적 중증화율은 40대가 0.05%, 50대가 0.14%, 60대가 0.38%로 나타나며 연령별 누적 치명률은 40대 0.01%, 50대는 0.04%, 60대는 0.15%로 나타납니다. 4차 접종 대상에 포함된 50대의 경우 40대에 비해 치명률은 약 4배, 중증화율은 약 3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의미하는 것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50대에서도 중증화, 사망 위험이 높아짐을 뜻합니다. 50대의 경우는 기저질환자가 많고 미진단 기저질환자도 많으므로 4차 접종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특히 한 주간 사망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중증화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4차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접종 후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증화 및 사망 예방 효과는 여전히 우수합니다. 또한 추가 접종을 받을수록 보호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그간 국내에서 시행한 고위험군 대상 4차 접종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 접종군 대비 4차 접종군의 중증화 예방, 사망 예방 효과는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비교적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외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발표된 미국 CDC의 4차 접종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 4차 접종 후 입원 예방 효과는 80%로 3차 접종 후 4개월 시점에서 수치인 55%보다 현저하게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CDC는 동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50대 이상은 즉시 4차 접종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CDC가 발표한 50세 이상의 백신 접종력에 따른 코로나19 사망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4차 접종군의 사망률이 3차 접종군 사망률 대비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연구 등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호주 등은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최근 영국은 50세 이상으로 권고 대상을 확대하였고 독일은 60세 미만 중 의사 상담을 통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차 접종 후 세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종사자 중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사전 예약과 당일 접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사전 예약에 따른 예약 접종은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4차 접종 대상 확대 발표 이후 4차 접종 예약 및 접종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접종에 참여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접종과 더불어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드립니다. 재유행 시기 나와 주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외출 자제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특히 고위험군 국민들께서는 불효불급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밀접, 밀집, 밀폐시설 방문과 취식을 최소화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율방역 관련 안내입니다. 일상방역의 생활화는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되는 법적 조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닐 뿐 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일상방역의 필요성을 납득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참여형 방역을 말합니다. 많은 해외 국가에서도 방역 수칙에 대해 벌칙보다는 공고에 기반한 자율적 실천과 참여로 사회적 대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행을 최소한의 제약과 최소한의 피해로 극복하기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생활 속 거리 두기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기